시간에는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황, 염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마그네슘 제대로 알아볼까요? 칼슘과 세트로 움직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해 불안증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지나치게 불안해지고 쉽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1대1일 때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심혈관계가 건강해지면서 혈압도 낮아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눈꺼풀 및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경련이 심장으로 향하면 치명적입니다.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은 혈관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함께 탄수화물과 단백질, 특히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조산을 예방해주고 생리전 증후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DNA 합성, 효소 활성화, 체온과 혈압 조절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와 알코올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는 물론 심한 운동이나 임산부, 수유부, 약물 치료 중인 경우처럼 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비타민 B6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인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그네슘은 위산을 중화시키므로 식후를 피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 제대로 알아볼까요?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 머리를 맑게 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도와 알레르기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과 더불어 고혈압 환자에게 약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도록 합니다. 말초 현관을 확장시켜 원인이 불명확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있는 연 근육 세포의 증식을 방지하고 과도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나트륨도 칼륨을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보다 칼륨이 2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칼륨보다 나트륨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나트륨으로 인해서 칼륨이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저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칼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경우 또한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 칼륨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설사와 구토가 심한 경우, 부신 장애나 갑상선 기능 저하, 인슐린이나 에피네프린 호르몬 과다 활성화인 경우 칼륨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제대로 알아볼까요? 짜게 먹는 것을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소금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혈액과 눈물, 콧물, 땀 등 우리 몸의 모든 체의 그 기본 성분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칼슘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이 혈액 속에 녹아드는데 나트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미네랄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네랄 흡수에 관여하기 때문에 성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해 칼륨이 결핍되면서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WHO 권장량 2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은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므로 부족할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 나트륨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감소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의 양이 증가하여 나트륨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약을 남용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도 나트륨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황 제대로 알아볼까요? 피부병의 특효약이라는 온천수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유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부스럼 등 피부 트러블에 좋다는 크림이나 연고에도 유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부, 머리카락, 손, 발톱 등을 이루는 단백질 조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탄력도 되찾고 머리카락도 윤이 나며 손, 발톱이 부러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황은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해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각기병을 예방하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바이오틴, 비타민 세븐 역시 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이오틴은 탈모와 흰머리 예방을 도움을 주며 부족하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황은 세균성 전염병에 효과가 있으며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두뇌의 기능을 돕고 중금속 중독을 막아줍니다. 황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알레르기, 기생충 예방, 운동 후 빠른 회복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황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염소 제대로 알아볼까요? 수돗물은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염소로 소독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몸에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염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염산은 강한 산성과 부식성을 앞세워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음식물 속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또한 나트륨과 함께 세포 외에그 주성분으로 혈액의 pH 균형을 맞춰줍니다. 간의 노폐물 제거 기능을 돕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염소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소금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므로 수돗물 속 염소 성분은 걸러내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은 비타민 E를 파괴하고 장에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염소를 거르려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에 끓여 마시면 되는데 물이 팔팔 끓을 때 주전자 뚜껑을 열고 5분 정도 더 끓이면 염소 성분이 모두 날아갑니다. 균형 잡힌 완전 영양소 식품으로 미네랄 채우시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